형들, 오는 3월 16일 젠슨 황이 미국 산호세 SAP 센터 무대에 올라. GTC, 세계 최대 AI 개발자 컨퍼런스. 그냥 엔비디아 발표회가 아니야. 이미 업계에서 AI의 월드컵이라고 불리는 자리거든. 실제로 올해는 전 세계 190개국에서 3만 명이 넘는 개발자, 연구자, 기업 대표들이 몰려. 그런데 형들, 이 키노트 하나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주가 방향이 완전히 갈릴 수 있어. 앞으로 딱 10분만 집중해서 따라와봐. 안녕, 내 이름은 골든이야. 난 AI 반도체 공급망이랑 메모리 투자 타이밍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 형들이 삼성전자 들고 버티는데 SK하이닉스만 올라가는 꼴 보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몰라 답답했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이런 말 했어. 언제 투자할지 모르는 사람은 무엇에 투자할지도 모른다. 오늘 형들한테 딱 그 타이밍 알려줄게. 3월 16일 전후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중 어느 종목이 웃게 되는지, 심지어 둘 다 지는 시나리오까지. 오늘 이 세 가지 시나리오 다 알고 가야 해. 이거 끝까지 보면 키노트 보면서 어떤 단어 나왔을 때 어떤 종목 사야 할지 바로 판단할 수 있게 될 거야. 자, 먼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큰 그림부터 잡고 가자. 엔비디아가 2026 회계년도 4분기에 매출 681억 달러 찍었어. 한화로 약 92조 원이야. 1년 전보다 73% 올랐어. 그냥 칩 잘 팔린다는 얘기가 아니야.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만 분기 기준 623억 달러, 한화 84조 원이야. 이것도 전년 대비 75%야. 그리고 지금 이미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780억 달러로 제시했어. 이 속도면 올해 연간 매출이 예상 300조 원 돌파야. 그런데 형들,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와. 이 매출을 만들어내는 엔진 안에 뭐가 들어가냐고? 바로 HBM이야. HBM, 고대역폭 메모리. 블랙웰, 루빈, 그리고 이제 곧 나올 파인만 아키텍처까지 모든 세대 엔비디아 GPU에 HBM이 꽂혀. 그리고 이 HBM을 만드는 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야. 근데 형들, 잠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엔비디아가 잘 되면 삼성이랑 SK하이닉스 둘 다 오르는 거 아니야? 선형적 사고야. 딱 여기서 대부분이 틀려. 이 두 회사가 받는 수혜는 완전히 달라. 그리고 그게 갈리는 분기점이 바로 3월 16일 키노트야.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전쟁이 뭔지 알아? HBM4 전쟁이야. HBM4,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고? 김대리 한번 떠올려봐. 회사에서 아주 빠른 서기 역할이야. 상사가 문서 달라고 하면 바로바로 갖다 줘야 해. 그런데 지금까지 HBM3E, HBM4까지는 그냥 평범한 서기였어. 빠르긴 한데 AI 연산이 워낙 복잡해지니까 서기 한 명으로는 부족해진 거야. 그래서 나온 게 HBM4야. 핀당 속도가 기존보다 2배 가까이 빠른 초당 11기가비트 이상을 요구해. 이걸 엔비디아가 직접 기준을 올려버린 거야. 2025년 3분기에. 근데 이게 쉽냐고? 아니야.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회사 다 설계 다시 해야 했어. 샘플 다시 제출했어. HBM4 양산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이유가 바로 이 스펙 상향 때문이야. 자, 이제 핵심 중에 핵심으로 들어갈게. HBM4부터 기존이랑 완전히 다른 게 하나 생겼어. 바로 베이스 다이, 로직 다이야. 예전 HBM은 비유하면 아파트를 그냥 쌓은 거야. D램 칩들을 위로 쌓고 맨 아래층은 단순한 신호 통로였어. 아무 생각 없이 지나다니는 복도 같은 거지. 근데 HBM4부터는 이 맨 아래층에 두뇌가 생겨. 로직 회로, 파워 컨트롤, 신호 처리 다 담당하는 복잡한 반도체 회로가 들어가. 이게 바로 베이스 다이야. 문제는 이 베이스 다이를 만드는데 메모리 공정이 아니라 로직 공정이 필요하다는 거야. SK하이닉스는 자기가 못 만들어. 그래서 대만의 TSMC에 맡겨. TSMC 12나노미터로 일반 서버용 만들고 엔비디아 최상급 루빈 GPU는 TSMC 3나노미터를 쓸 계획이야. 반면 삼성은 달라. 삼성은 메모리 사업부, 파운드리 사업부, 패키징까지 다 집안에 있어. 자체 4나노미터 파운드리 공정으로 HBM4 로직 다이를 만들어. 수율이 처음엔 40%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80%를 넘었어. 이게 바로 삼성이 강조하는 원스톱 턴키 경쟁력이야. 그럼 이 판이 GTC 2026에서 어떻게 갈리냐고? 형들, 이제 판단 알고리즘 알려줄게. 젠슨 황 입에서 나오는 단어 조합에 따라 세 가지 시나리오가 나와. 먼저, 시나리오 A.
삼성전자 원스톱 턴키 부각 시나리오. 젠슨 황이 무대에서 이런 말을 해. HBM4부터는 로직 공정이 핵심이고 한 곳에서 다 처리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 말 나오는 순간 주식 방향 잡혀. 왜냐고? 이게 삼성전자 강점을 직접 가리키는 말이거든. HBM 제조, 로직 다이 파운드리, 어드밴스드 패키징까지. 삼성이 유일하게 이 세 가지를 집안에서 다 처리할 수 있어. 박 사장님이 식자재도 직접 키우고 요리도 하고 배달까지 다 하는 구조야. 외주가 없으니 마진이 극대화되는 거지. 실제로 삼성 HBM4 샘플은 핀당 11.7기가비트 속도 달성했어. 표준 이미 넘었고 스택당 총 대역폭이 2.8TB per sec를 넘어. 이 시나리오에서는 삼성전자 매수 우위야. 다음으로 시나리오 B야. SK 하이닉스 황제주 지위 시나리오. 신호는 이거야. 젠슨 황이 TSMC의 코OSL 공급망을 확대한다고 하거나 파트너사와의 베이스다이 협업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강조하는 거야. 왜 이게 SK 하이닉스 신호냐고? 코OSL은 TSMC의 첨단 패키징 기술이야. SK 하이닉스가 HBM 베이스다이를 TSMC에 맡기고 TSMC가 엔비디아 GPU와 하나로 붙이는 구조거든. 이 삼각동맹이 흔들림 없이 간다는 확신을 주는 거지. 숫자로 보면 SK 하이닉스가 이미 엔비디아 HBM4 전체 물량의 약 70%를 가져갔어. 당초 시장 예상이 50%였는데 70%로 올라간 거야. 이게 얼마나 압도적인 숫자냐고? 비유하면 SK 하이닉스는 이미 서핑보드에 올라탄 거야. 파도를 탄 상태야. 그냥 넘어지지 않고 균형만 유지하면 돼. 이 시나리오에서는 SK 하이닉스 황제주 지위 유지, TSMC 동반 상승이야. 자, 잠깐. 형들, 많은 유튜버들이 이 두 가지 시나리오만 얘기해. 근데 나는 형들한테 세 번째 시나리오도 꼭 알려드려야 해. 이건 당장 터지는 게 아니라 미리 알아두면 앞으로 흔들리지 않을 리스크 시나리오야. 엔비디아가 베이스 다이를 직접 설계하는 인하우스 선언 시나리오, 즉 선제 대비 시나리오야. 젠슨 황이 엔비디아가 직접 HBM4의 베이스 다이를 설계하고 파운드리에 위탁 생산하겠다는 로드맵을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거야. 왜 미리 알아야 하냐고? 지금까지 HBM의 부가가치는 메모리 회사들이 다 가져갔어. 베이스 다이 설계도 그들 거, 스택 기술도 그들 거였거든. 근데 엔비디아가 직접 베이스 다이를 설계하면 메모리 회사들은 순수 제조 하청업체로 전락해. 권력이 파운드리인 TSMC나 삼성 파운드리, 그리고 설계 IP 기업인 ARM 쪽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게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야. 2025년 8월에 엔비디아가 직접 HBM 베이스 다이를 설계하는 계획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실제로 나왔어. 2027년 하반기부터 자체 설계 베이스 다이를 도입하고 TSMC 3나노미터로 2027에서 2028년에 커스텀 HBM4를 출시하는 로드맵이야. 지금 당장 3월 16일에 이 선언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 근데 만약 이 방향이 언급이 구체화되면 그때는 메모리 업체보다 파운드리와 ARM을 먼저 봐야 해. 이게 선제 대비야. 사실 말이야, 이 시나리오를 미리 알아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 파인만 아키텍처 얘기 들어봤어? 엔비디아가 2028년 출시 목표로 준비 중인 차세대 GPU야. 이 파인만 아키텍처에서 주목해야 할 게 SRAM 비중 확대야. 온다이 SRAM을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로 GPU 코어 바로 위에 쌓는 방식이야. 연상 코어 바로 옆에 초고속 캐시 메모리가 생기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고? SRAM 비중이 늘어나면 외부 HBM 의존도가 줄어들 수 있어. 이게 업계에서 말하는 HBM 피크아웃 우려야. 쉽게 말하면 GPU 안에 냉장고가 생겨버리면 밖에서 음식 배달을 덜 시키게 되는 거야. 이 피크아웃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이터가 3월 16일 키노트에서 나오느냐 아니냐가 핵심 포인트야. 만약 젠슨 황이 파인만에서도 HBM 탑재량은 오히려 증가한다는 메시지를 주면 이 우려는 날아가. 반대로 언급 자체가 없거나 SRAM 확장만 강조하면 시장이 흔들릴 수 있어. 자, 봐봐. 자본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보면 답이 나와. 현재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루빈 플랫폼 HBM4 전체 수요의 70%를 가져갔어. 그냥 물량이 아니야. 루빈 플랫폼 렉 하나에 들어가는 HBM이 어마어마하거든. SK 하이닉스는 이미 2025년 9월에 HBM4 양산 체계를 확립했어. 삼성전자는 어때? 삼성은 2025년 3분기 이후 HBM4 샘플이 엔비디아 최종 검증을 통과해서 루빈 플랫폼 공급 비율 협상 최종 단계에 들어가 있어. 이게 확정되면 삼성은 HBM4의 약 30%를 가져가. 김대리 얘기로 돌아가 볼게. SK 하이닉스는 이미 회사 안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 꿰찬 핵심 인재야. 실수만 안 하면 돼. 반면 삼성은 지금 실력 증명 마지막 단계에 있는 거야. 근데 삼성이 가진 무기가 하나 있어. 원스톱 턴키. 회사가 원하는 모든 걸 혼자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 능력이 앞으로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어. 자, 구체적인 투자 체크리스트 줄게. 3월 16일 키노트 보면서 메모해야 할 것들이야. 첫 번째 체크포인트야. 로직다이, 베이스다이 언급이야. 젠슨 황이 HBM4의 베이스다이는 로직 공정이 핵심이라고 하면 삼성파운드리 수혜 신호야. 파트너와의 협업 베이스다이가 훌륭하다고 하면 SK하이닉스 TSMC 동반 상승 신호야. 만약 우리가 직접 베이스다이를 설계한다면 선제 대비 모두 즉각 관망이야. 두 번째 체크포인트야. SK하이닉스와 삼성 중 어느 회사 이름이 먼저 몇 번 나오느냐야. 지난 GTC에서도 파트너사 언급 순서가 주가에 영향을 줬어. 세 번째 체크포인트야. HBM 피크아웃 우려 해소 데이터야. 파인만 아키텍처에서 HBM 탑재 용량 숫자가 나오느냐야. 스택 수가 몇 개냐, 대역폭이 얼마냐. 이 숫자가 증가 방향이면 HBM 업체 전체 상승이야. 네 번째 체크포인트야. 코OS 확장 언급이야. TSMC 코OSL 공급망 추가 확대를 직접 언급하면 TSMC SK하이닉스 동반 수혜야. 삼성전자의 iQub나 SQ벌크 패키징 채택 가능성을 시사하면 삼성파운드리 반등의 결정적 신호야. 끝으로 한국이 이 판에서 왜 유리한지 얘기해볼게. 전 세계 HBM 공급을 보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둘이서 전체 시장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구조야. 미국 마이크론이 나머지를 채우는 구조지.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부품 중 하나가 한국 두 회사 손에 달린 거야.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 트럼프 정부 반도체 공급망 정책.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 늘리고 하는데 HBM만큼은 단기간에 따라올 수가 없어. 공장 하나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수십 년의 수율 데이터, 장인적 공정 노하우가 필요해. 이 부분에서 한국이 구조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어. 3월 16일은 단순한 기술 발표회가 아니야. 수십조 원이 움직이는 자본 배분 신호탄이야. HBM4 공급 배분은 현재 SK하이닉스 70%, 삼성전자 30%야. 이 비율이 유지될지 뒤집힐지, 아니면 제3의 변수가 생길지. 삼성전자 들고 있는 형들은 이번 키노트에서 삼성 파운드리 턴키 경쟁력이 부각되는 언급이 나와야 해. SK하이닉스 들고 있는 형들은 TSMC SK하이닉스 삼각동맹 공고화 메시지를 확인하면 돼. 만약 인하우스 베이스다이 로드맵이 더 구체화되는 언급이 나오면 일단 두 종목 다 즉각 관망하고 TSMC 방향으로 눈 돌려야 해. 투자는 예측이 아니야. 시나리오 준비야. 어느 시나리오가 펼쳐져도 당황하지 않는 게 진짜 투자자야. 3월 16일 오전 11시, 한국 시간으로 3월 17일 새벽 3시에 젠슨 황이 무대에 올라. 키노트 직후 결과 업데이트 영상 올릴게. 어떤 시나리오가 나왔는지, 그래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볼 건지. 알림 설정 켜놓고 와. 그게 형들한테 진짜 실전 투자 정보야. 이 영상 도움됐으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해. 오늘 이 판단 알고리즘 주변에 삼성전자 투자하는 형한테 공유해줘. 진짜 필요한 정보야.